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28회입니다. 저희가 몇 주 동안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한 집중 분석을 좀 진행했는데요. 자, 분석은 계속되고 있고 진실에 대한 추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선거가 끝나기 때문에요. 선거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선관위 전산망 보안 문제, 보안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고 개표 조작 논란까지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자, 선관위의 개표 시스템의 보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원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 보안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지난 대선의 대선 부정, 개표 부정까지 논란이 있는 것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 지방선거가 또 치러졌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부실, 또 부정 의혹, 이런 것들이 개표 문제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혹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가 투표지 분리기 제어 PC의 보안, 마스터키 카드를 1, 2 정당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좀 선생님께서 발견을 하시고 이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좀 지적하시는 칼럼을 또 쓰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이 문제를 짚어보기 전에요. 과거에 선생님께서는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그런 영상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먼저 보고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 11월에 KBS 9시 뉴스가 이제 단독 보도한 선생님 관련 영상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그걸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보안 상태를 점검한 결과 개인 정보 자료가 빠져나갈 정도로 보안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송현정 기자입니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들이 해커와 이용자의 역할을 맡아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 40곳을 점검해왔습니다. 이용자가 메일을 보고 있는 순간 해커는 간단한 프로그램 조작으로 이용자의 접속 정보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메일 내용을 훔쳐보는 건 몇 초 만에 끝납니다. 국내 한 공기업이 운영 중인 금융 포털 사이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접속한 지 몇 초 만에 아이디뿐 아니라 비밀번호까지 곧바로 노출됩니다. 악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보험 신청이나 대출 신청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주소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송두리째 드러납니다. 비밀번호를 몰래 변경하고 홈페이지 내용을 전혀 엉뚱하게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업체는 40곳 가운데 서너 군데에 불과했습니다. 전산망 해킹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웹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증을 도용하거나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다는 이러한 보안 대책이 전무했던 것입니다. 가입자 유치 경쟁에는 더할 나위 없이 발빠른 업체들. 그러나 정작 회원이 된 가입자 보호에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공개한 동영상에서 보안 문제 걱정하지 말라. 특히는 이제 투표지 분류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킹 걱정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PC를 통해서 제어되니 해킹이나 조작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지 분류기의 제어용 PC는 외부의 어떠한 통신선과도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환경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작동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해킹은 불가능하죠. 자,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선관위가 보안 문제에 걱정하지 말라,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선생님께서는 완전히 어이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어떤 개표 부정 또는 어떤 개표의 어떤 조작이랄까 이런 의혹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각 개표소에서 여러 가지 뭐 수치가 맞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런 의혹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많은 의혹들이 불러왔고, 특히 지난 대선도 그렇고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박빙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의 어떤 개표 결과라든지, 또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그 박근혜 후보가 거의 그 어떤 로지스틱 함수처럼 이렇게 득표율을 이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거의 제가 이렇게 쭉 보아하면서 제가 뭐 좀 외람되게 아까 말씀드린 2000년도 초반에 여러 가지 그 보안에서도 경리했고 직접 보안 전문가로 활동한 입장에서 이런 거를 보아왔는데,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정확하게 이러한 의혹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어떤 신뢰 부족도 있고, 정확하게 말해서 누군가가 어떤 선관위 전산망을 조작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외부적인 해킹뿐만 아니라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한 선관위의 어떤 해명이랄까 정확한 해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보안 전문가도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고,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끝나고 났습니다. 사실 끝나고 나서 한 동영상을 발견해서 보다가 보니까 중앙선관위가 그 지금 말씀하신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를 제기하면서 전산 보안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중에 한번 두 번째도 말씀드리겠지만 죄송합니다. 그 두 번째도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그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투표지 분류기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상에서 보셨지만 뭐 몇 년 동안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게. 예. 근데 이제 이 주장의 일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투표지 분류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뭐 자기네들은 전용 예산을 써서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문제인데, 가장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집중 취재를 하고 주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좀 전에도 선관위 공식 때 인터뷰를 하고 하는 이유가, 이 선관위가 보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저 무슨 말씀이냐면, 보안에는 강자도 없고 보안을 항상 해야 되는데 선관위는 항상 국민들의 의혹이라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안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희박한 것도 있고, 그렇게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바로 그게 보안의 허점입니다. 예, 뭐 미국 국방부나 뭐 나사든 어디든 뭐 CIA든 그렇게 자만하는 보안 책임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매일 뚫히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방어하고 있다고 하고 하는데, 우선 그 인터넷이 안 됐다는 부분에서 첫 번째, 우선 그 점만 갖고 말씀드리면, 이 투표 제어기 자체는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나, 그러한 인식이 뭐냐면, 인터넷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소위 말해서 해킹을 한다. 누가 이거 아주 그 10년 전, 제가 그 좀 전에 보신 영상이 저도 참 감회가 새로운데, 14년 전에 KBS 9시 스탠드오그라마 제가 인터넷 보안에서 경영할 때 한 영상인데, 그때 정도면 이 말이 뭐 그런 대로 맞을지 몰라도 지금 14년이 지난 지금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USB를 잠깐 이렇게 꼽는다든지, 어떤 PC에다가 미국 NSA가 그 요즘 해킹하는 방법이 다 폭로가 됐어요. 꼽는다든지, 어떤 컴퓨터에 뭐를 심어놓으면은 무선으로 얘가 송신을 해가지고 반경 뭐 50km라든지 해가지고 다 정보가 전송된다든지, 또 하나 또 근본적으로 그거를 예를 들어 투표지 분류기를 만들 때 그게 장치를 넣을 수도 있고, 어떤 간에 장치를 넣어가지고 한 번은 인터넷을 접촉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걸 예를 들어서 뭐 업데이트를 하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이란이나 이런 원자력 핵시설에 어떤 거를 빼내는 그런 고난도 바이러스들은 침투를 해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온갖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어느 순간 그게 인터넷에 딱 전송이 될 때 미국 CIA로 이거 방송이 나가도 됩니다. 쫙 다 보냅니다. 자료를. 그게 핵발전소 근무자는 우리 시스템은 인터넷하고 연결 안 돼 있어서 전혀 해킹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덤으로 말씀드리면, 전력화, 전기 다 꼽아야 되죠. 전기를 통해서도 인터넷이 얼마든지 전환이 됩니다. 예, 그건 이미 뭐 20년, 30년 전의 얘기고, 그래서 제가 보안의 그 인식에 대한 아주 그 수준이 없다는 걸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투표지 분류기 자체가 인터넷 문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게 아닌가 해서 이제 또 의혹이 있는데, 선관위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한번 보시죠. 네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해킹이라는 것은 인터넷 연결된
어떤 그 네트워크 과정에서 생기는 뭐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할 거란 말이죠. 네. 상당수한 이제 그런 정도 인식을 할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선과 유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네. 바이러스 침투를 통해서 자료를 빼낼 수 있는 해킹 가능한 단계까지 와 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의 가상적인 예를 들면은 충격적인 예지만은 좀 제가 나중에 이 방송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금 뭐 투표지 제어기가 아마 요즘 신형이 도입돼 가지고 거기서 출력 장치까지 다 나가는데 개표해 가지고 네. 누가 가다가 USB 하나 들고 가서 슬쩍 꼽았다 빼도 해킹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게 조작 다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다 있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가 얘기하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안 걱정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그 기만적이라는 거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무식한 얘기라는 거죠. 예, 제가 하위 단계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주권 방송에 이제 나중에 자 중앙 서버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다는 안데 중요한 얘기가 누가 그 중앙 서버에 슬쩍 가가지고 침입해서 USB 한번 꼽았다가 빼버리면 그건 해킹 끝난 거예요. 네, 예, 네. 싹 다 조작해놨겠죠. 예, 아주 무서운 그런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해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선관위의 해명이 얼마나 부실하고 기만적인가 이게 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선관위가 보안 문제에 이렇게 개념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은 눈속임을 하기 위한 그런 멘트인가 이런 판단은 좀 별도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보안 문제에서 개념도 약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지적하는 거고 국민 안심용 발언을 하는 이유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네네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제 선관위가 두 번째로 이 영상에서 주장한 게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제한하는 PC의 보안 마스터카드 이거를 1, 2 정당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공당인 1, 2당 여야 정당이 그 마스터카드라고 하는 보안 카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 먼저 한번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어용 PC를 사전에 조작할 수는 있을까요? 이것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선 제어용 PC의 보안 시스템에는 암호, 즉 마스터키가 필요한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 마스터키 생성권을 제1, 2정당에 할당하여 보안체계 등의 변경 시에는 양 정당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선관위 해명을 얼핏 들으면 그럴싸한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도 대선 끝나고 이제 그 대선 부정을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그 대담 방송을 하면서 선관위 주장들을 이제 쭉 훑어봤는데 우선 이제 그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스터카드라는 게 어떤 건지 그 개념 설명하고 선관위가 얘기한 것처럼 양당이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보안 카드겠죠.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문제 없다. 이런 주장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칼럼에 썼지만 제가 한국에서 보안 전문가라고 이 방송에서 한 이유가 정확하게 뭐 해커 관리라든지 보안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 보는 것 같았어요. 영화에. 물론 보안을 뭐 마스터카드 해가지고 이래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제가 좀 이따 선관 입장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마스터키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뭐 물론 이제 선관위가 왜 만들었고 한 건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다 이제 얘기는 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투표지 분류기에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추적하는 거는 선관위 전산망의 보안이고 선관위가 나중에 해명을 했던 거는 그 투표지 분류기라는 어떤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제어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과거 보안 전문가는 제가 말씀드리면 꾸미기 모양새죠. 꾸미기 그냥 뭐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잘 지적하셨는데 첫 번째 제가 깜짝 놀랐고 자 그럼 일단 인정하고 그럼 저도 처음 듣는 이 마스터키는 도대체 뭔가 있는가? 그 1당과 2당에 대해서 공식 질의 제가 칼럼에서 해달라는 답이 없어서 어제죠. 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시 관계자 통하고 자기도 처음 듣는 얘기다.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하고 근데 선관위 이렇게 아주 당에서 마스터키 개념을 처음 듣는 거라고 처음 듣는다는 이유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처음 들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모양새 갖춘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통화해서 공식 질의서를 새정치민주연합도 보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그 어떠한 보안이라는 차원이 예를 들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 그렇게 뭐 양쪽이 마스터 키를 갖고 있어가지고 해가지고 보안되고
그러한 차원의 전산망의 보안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예를 들어 그 영화에 설사 그렇게 다 완벽하게 돼 있어도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한 거고, 이게 무슨 그 뭡니까 그 무슨 어떤 비밀문 열듯이 뭐 지문과 지문을 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측면의 어떤 모양새인 거고, 워낙 제가 볼 때는 아마 과거에도 이런 부정 의혹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러한 투표지 분류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제 모양새를, 제가 왜 모양새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는 거는 좀 이따 선관위가 어떻게 저한테 해명했는지를 들어보면 자세히 아실 건데, 그런 모양새를 갖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모양새라 할지라도 확실한 모양, 각 당도 그러한 내용도 모르는, 제가 이제 담당자도 알려드렸는데 아마 그 공식 답변, 일단 구두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거는 그러한 거고, 보안을 담당한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이거 너무 우스운 얘기다. 저게 뭐 양당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렇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저가 그 2012년 대선 끝나고 나서 2013년에 이제 1월 달에 그 대선 무효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대담을 한 과정에서 그 선관위 자료를 딱 보면 저도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양 정당이,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이죠. 이 양 정당의 보안 카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어떤 장난을 못하는 구조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뭐 어느 정도 보안이 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에서 그 보안 마스터카드 자체를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면 이게 그 이미지 대회용 이미지 그 설명인 것 같이 그렇게 좀 들려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각 당의 입장 추가로 취재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당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형태고 공식 질의를 보내고, 오늘 이 방송하기 좀 전에 선관위로 지금 공식 질의도 보낼 건데, 담당 3개 과죠. 3개 과. 예를 들어서 뭐 공보과, 선거이과, 그 다음에 방송을 뭐 담당하는 정보센터가 다 담당 주무관들 3분하고 다 통화를 했는데, 중앙선관위 직원분들하고요. 예, 담당 주무관입니다. 예, 사무감도 관리하는 담당 주무관들하고 다 통화를 했는데, 자, 이제 제가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이 두 가지 아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말한 소위 말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하는 거는 뭐 제가 물을 필요도 없고, 그건 또 논쟁도 되고 제가 오히려 보안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핵심이 되는 보안 카드를 2개 갖고 이게 뭐냐 하니까 그 담당 이제 선거이과 담당 주무관 얘기의 답변은 뭐냐, 이제 그게 뭐냐면 이 제어형 PC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서 작동을 시작하고 이렇게 안녕하면 각 이제 그 보안 카드를 쭉 발급을 해야 됩니다. 직원들한테. 그걸 이제 넣고 하는 구조로 아마 만들어 놓은 모양입니다. 그 제어 PC를. 네. 그래서 그 제어 PC 보안 카드를 이렇게 또 발행하기 위해서, 또 보안 한 단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제어 PC 보안 카드를 만드는 장치의 마스터 키를 2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오늘 직원들이 사용하는 마스터 키를 만들기 위해서. 예. 카드. 예. 그 2개, 이제, 왜냐면 그 보안카드 중요한 게 되죠. 이제 좀 충격적이 오늘 중요한 제가 공개를 할 건데, 이제 그걸 했다는, 이제 그까지는 뭐 괜찮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일단 했다는 거, 그럼 2개만 있느냐 하니까 그게 아니라 제1당, 제2당, 사무국장, 이렇게 3개를 가지고 36자짜리 비밀번호를 그 담당 대표자들한테 넣으라 해가지고 만들어 놨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인정하고, 자, 그러면 각 당이 갖고 있느냐, 이제 충격적이 나와. 각 당이 갖고 있느냐, 이렇게. 아니다, 선관위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예, 선관위가. 그래서, 아니, 왜 선관위가 갖고 있느냐니까, 좀 갖고 있으면, 각자가 또 갖고 있으면, 도난의 위험도 있고, 이래서 선관위가 갖고 있어서, 봉인한 채, 단 봉인은 한 채로 우리가 갖고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중요한 걸 발견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전혀 제가 말씀드린 이게 중요한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아니라고 선관위 직원도 인정을 했고, 자,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그 보안카드는 지금 투표지 분류기가 어떤 전송화 이게 아니라 보안카드 가서 작업하는 보안카드 발급용 마스터키 아니냐 하니까 뭐 말을 좀 못하 결국 그런 거 아니냐니까 맞다 이거죠. 예.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 제어형 PC가 어떻게 보안이 돼 있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가고 이게 아니라 그 제어형 PC가 작동을 하려면 아무나 스타트를 못 하니까 뭔가 이렇게 카드를 아마 현장에 가보셔서 전 아직 현장의 카드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카드를 만들어서 발급을 쭉 직원들한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픈하는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마 무결성 검사도 하고 뭐 이러는 모양인데 그 카드 발급하기 위한 마스터 카드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어떻게 보면 카드 발급용 보안 카드죠. 카드 발급을 보완하기 위한. 예. 네, 그래서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의의가 없는 건, 그러면 각 당의 관계자냐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또 아니고, 제가 뭐 자료도 있고, 뭐 있으면, 그 보안 전문위원회라고 선관위에서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각 당에서 추천하는 사람 해가지고 아마 8분인가, 그 네. 보도자료도 얼마 전에 냈는데, 그 각 당 관계자, 각 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의 8명의 보안 자문위원회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당이 추천한 사람 한 사람, 야당이 추천한 한 사람,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 그 3명이 당이 아니죠. 물론 당이 추천한 인사니까. 보안자문위원회에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했다. 그걸 갖고 그렇게 3개를 만들었고, 그것도 선관위가 갖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서는 하는 모양새죠. 모양새를 갖고 있다면, 그것도 보안카드, 발급용 보안카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선관위가 그냥 또 선관위가 갖고 있다. 참 엄청난 모양새죠. 봉인을. 네네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주권방송이 오늘 방송도 핵심인데, 그래서 담당 이제 그 주무관한테, 자, 지금 그 보안카드는 소위 말하는 선관위 전산망에 의한 보안카드가 아니고 투표용 제어기 장치에 대한 보안카드 아니냐. 어떤 운영하고 하는 거. 맞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저 투표기 제어 분류기가 다 이상 없고 다 모았다 해서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우리 중앙선관위로 전송을 하고 우리 중앙선관위가 하는 그 과정에 지금 보안을 얘기하는 거다 하니까 자기 담당이 아니다 해서 다시 정보보호센터가로 제가 넘어간 겁니다. 인터뷰로. 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 게 사실은 전산보안하고 관계도 없는 모양새 갖추는 거였고 투표지 분류기 차원이었어요. 아주 우습던데 그것도 이제 뭐 자기네들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정보보호센터한테 이제 처음으로 정확한 문제, 투표지,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선관위가 얘기하는 전산 보안의 핵심 사항인 줄 알았는데, 선관위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선관위 선거의 이과도 인정한 게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어떤 보안 방침인데, 그게 아니고,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 보안에는 정보보호센터에서 담당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답변이 뭐냐면 이제 전용 회선을 쓰고, VPN을 쓴다. 사설망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건 어디나 다 쓰는 거고, 제가 묻는 거는 보안이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전산망 보안에 묻는 건데, 그 다음에 보안 담당 회사는 누구며, 그 관련 자료를 달라, 질의하는 거다니까, 아마 담당자가 지금 출장 중이라서, 2, 3일 있어야 통화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공식 질의를 보냈고, 지금 보낼 예정입니다. 상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권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어떤 뭐 다 다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이러한 차원에 있어서도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교환을 했다는 게, 그거를 작동하고, 소위 말해서 스타팅 단계죠. 스타팅인 어떤 무결점 검사를 하고 하는 그 보안카드를 만드는 거를 큰 마스터키 2개를 이제 3개 해가지고 그 보안카드 발급용으로 해놨다. 이게 보안이 다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 전산만 보안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투표지 분류 하이체계 보안이지. 그런데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 대표님 말씀하신 많은 오류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모르겠죠. 하고 단계에서 지금 많은 오류들 저도 봤지만 투표 용지 나간 것보다 투표자가 많다든지. 그렇죠. 네,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제어용 PC 자체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관위는 또 저 동영상에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카드를 가지고 이 컴퓨터가 이 제어 장치가 누가 조작을 했나 하는데 무결성 검사를 하기 때문에 또 이상이 없다는데 그것도 엉터리죠. 무결성 검사에 나타나면 해킹이면 예를 들어 뽀록이 나는 건데 누가 무결성 검사에 우리가 해킹을 어느 업체가 당했다. 예를 들어 우리 권 대표님 저 노트북이 만약에 어떤 갑자기 해킹을 당했다. 바이러스가 왔다 하면은 다 되게 백신을 깔아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 실시간 무결성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뚫으니까 해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새로운 장치가 나오면 온 나라 농협이다 이런 데가 다 해킹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보안도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이 주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공식적으로 질의드리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관위가 그러한 데이터를 모아서 선관위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정부 보고용 PC 물론 있습니다. 보고용 PC가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 보고용 PC에서 중앙 서버로 쏴줘야 됩니다. 데이터를.
그렇죠. 중앙서버로 쏴주, 예, 중앙서버가 모아가지고 이제 각 방송국도 보내고 이제 도표를 다 하는 게 그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전산망 과정이고 전산망 보안 과정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하나도 발표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지금 예를 들어 인터넷이 끊어져 있다, 뭐 카드를 뭐 그것도 참 우스개 답변을 했지만 카드를 2개 양당, 이건 이 밑에 하위 단계인 투표지 분류기 운영에 관한 보안이고. 정작 중요한 거는 지금 바로 그거죠. 네. 바로 그 시점에 데이터가 와서 중앙 서버로 가는 보안의 단계가 어떻게 돼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방화벽 장치는 어떻고 뭐 어떻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저한테도 보내주시기 바라며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야 돼.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제가 주권방으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의혹 제기를 했지만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정확한 문제를 짚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짚어주지 않고 그냥 뭐 보안자문,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보안자문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그냥 거기 사인하고 내가 이렇게 카드 하나 갖고 있다고 안심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아주 하부적인 차원의 문제고 네. 지금 제가 제시하는 그 중앙전산망에 대한 보안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거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의혹이 뭐냐면 아니 이거 누군가가 뭐 요새 뭐 네티즌들이 과거 대선 때 넷버스라는 해킹 툴이다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는 것도 그거 누군가가 가가지고 루트 권한이 아닙니다. 최종 권한을 딴 사람이 가서 그냥 조작해버린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있고 또 물론 이것도 하나의 가상이지만 내부자가 관여해가지고 그 권한을 그냥 조작하면 끝입니다. 전산은. 예, 그런 게 있지 않은 건데 바로 그 전산망 보안에 대해서 선관위가 아직 밝히지 않고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이 투표지 분류기 어떻게 하십니까? 동영상도 결국은 전산망 보안에 대한 보안책에 대한 그 아니었고 해명이 네. 하위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그런 해명이 거쳤다는 걸 선관위도 인정을 했고 예, 그렇게 내용 그러면 지금 선관위가 인정한 것이 그러니까 보고형 전용 PC가 개표소마다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겠죠. 당연히 뭐 그것까지는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자가 뭐 없으니까 이제 제가 아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돼 있을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겠죠. 또 보안체계도 아마 돼 있을 겁니다. 보안체계가 돼 있을 건데 제가 지금 왜 이 문제를 집중 취재하느냐면 선관위가 굉장히 보안은 문제없다, 우리 해킹 당할 위험 없다 이렇게 지금 자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보안체계가 돼 있으며 어떻게 하면 선관위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언론인에서 이걸 밝히냐면 제가 이 칼럼 말고 아마 1년 전인가요? 대선 직후인가요? 아마 선관위 뭐 죄송합니다. 그 입 다물라고 뭐 아주 자만을 하길래 선관위 그 입 다물라고 제가 보안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보안업계는 제가 오래전에 떠났지만 지난 대선 때부터 제가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선관위가 너무 보안에 대해서 자신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칼럼에 썼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선관위 자신들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그 내부자가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면 어떤 조작이나 있었다면 몰랐거나 혹은 관련돼 있거나 예, 그러니까 선관위도 자기들 보안 체계를 되돌아봐야 되고 다 밝혀야 되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그 선관위에서 보안에 대해서 보안의 안심성을 얘기하는 그 분야는 정작 중요한 거는 그 전용 회선이라고 하는 보고용 PC를 통해서 중앙 서버로 가는 과정에 대한 보안인데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은 투표지 분류기에서 보안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정작 중요한 분야는 지금 얘기를 안 하거나 의도적으로 안 했거나 혹은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퉁치고 넘어간 것 같아요. 뭐 그런 형태 같습니다. 예, 그 문제가 그 개표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지금 분야가 이 보고용 PC를 통해서 서버로 가는 과정에서의 보안성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개표 조작까지 가능한 기술 상황 수준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 드리자면 그 보고용 PC, 하위 PC에서 데이터 PC가 가고 중앙 서버에도 중앙 서버 PC가 있고 중앙 서버가 있고 뭐 연동 서버들이 있을 겁니다. 정확한 핵심은 그 중앙 서버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뭐 투표 제어기 분류 갖고도 뭐 두 정당이 이렇게 카드를 나눈다고 하니까 분명히 중앙 서버에 대한 보안인책이 있을 거고 인터넷 소위 말하는 전산망 보안책이 있을 거고 접근 보안책이 있을 거예요. 그 서버를 누가 가서 아까 말씀드린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그 접근 보안책 이런 보안책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또 당연히 발표를 해야 되고 요번에 이제 드러나겠죠.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는 걸 다 해야죠. 왜냐하면은 그거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면은 게임이 끝난 거죠. 소위 말하는 의혹을 말하는
어떤 범죄를 할 행위를 가진 의사들이 전문가를 고용해가지고 그거 다 조작하고 실시간 쫙 해버리면 그거 다시 역으로 가가지고 과연 부산 몇 투표소 뭐 대구 몇 투표소가 다 맞느냐 역전선 다 해가지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에. 근데 박빙의 승부나 이런 데 있을 때는 이거 가상이에요. 선관위가 오해하지 마시고 선관위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런 가능성을 누가 했다면 그거 모른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든 없든 보안은 대비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지금 질의하는 거, 자, 그 보안책이 뭐냐는 걸 밝히라는 거죠. 중앙 서버에 대한 보안책. 예, 그거. 자, 이제 이 개표 부정, 대선 부정에 이르까지 선거 부정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명하는 데 중요한 지금 이 주제가 설정이 됐습니다. 중앙 선관위 서버에 대한 보안 문제, 이런 문제를 선관위에서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단계로 지금 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강남 개표소 현장을 가보니까, 와, 이걸로 정말 정확한 개표가 되는 상황이냐, 이게 의문이 드는 정도로 너무 복잡하고 오류가 많고, 정확한 숫자 집계가 맞지 않아요. 개표기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그 장치에서 나온 숫자랑 또 실제로 이제 손으로 이제 수검표를 해본 숫자랑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오는 상황이라 또 그 복잡한 이 상황에서 정확하게 이제 개표가 되는 상황이냐 이게 의문이 들 정도로 과정을 이제 보고 왔는데 자 만약에 이제 이 결과를 조작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고 그런 기술적 준비가 돼 있다면 현장에서 개표는 개판이 돼도 별로 관계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현장의 데이터가 맞아줘야 되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역으로도 얼마든지 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역으로 데이터가 가서 그러한 엉망진창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 제가 보안 전문가를 여기면 전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저도 주권 방송을 통해서 면밀히 봤는데 과거 우리 신상철 대표님이 아마 그런 또 얘기도 몇 번 하셨는데 저는 보안 전문가의 입장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장 가지 않는 거. 모 개표소에서 주권 방송을 보니까 투표지 발행수보다 투표인 수가 많게 게 자료가 딱 나왔지 않습니까? 투표지는 이렇게 발행됐는데 예를 들어 10장이 발행 투표는 13명이 했다나 그게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무결성을 갖고 있다는 투표 분류기 시스템에서 자기가 프린트해 낸 거예요. 이거 100% 이해가 이거 중요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어기는 요소에 다 개표소에 전부 뿌려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어기에 들어가는 제어용 소프트는 동일합니다. 정확하게 해서 스캔해가지고 딱딱딱딱 하랬어요. 예를 들어 신 대표가 말씀하신 예를 들어 우리가 동전을 세는 은행에서 5,000원권 10,000원을 세는 게 다사사사 하는데 그거 한번 에러 나버리면 그게 에러 나면 큰일 나는 문제. 그거 에러 거의 안 납니다. 경제 대란. 그 다음에 우리 OMR 카드 이런 거 스캔하는 거 에러 거의 안 납니다. 난다는 자체가 그래서 한 사례가 이 사례가 전산적으로는 보안적으로는 에러가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순간적이라도. 왜 그러냐면 하나의 제어형 PC가 이렇게 설치돼 있어가지고 그 발행 투표일을 입력을 받았고 그 다음에 투표인수를 입력받았는데 투표지는 10장, 투표한 사람은 15명 이렇게 나온다는 건 심각한 에러예요. 그러면은 왜 이 에러가 날 수 없느냐 두 가지 차원의 말씀을 드리면 선관위 이거 하나는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주권방에서 보도한 아마 사실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화면도 찍혔겠죠. 이거 선관위 직원 다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투표지 분류기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제출하면서 할 때 검사를 다 합니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은 이거는 납품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날 수가 없어요. 그런 에러가 뭐냐면 이게 한번 났다면 전국에서 똑같이 다 나야 됩니다. 그러겠죠. 똑같은 이 말씀을 이제 시청자님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장착했기 때문에 그러한 에러들은 전국에서 다 나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누군가 조작을 해가지고 이 여담이지만 선관위 가서 USB 한번 꼽았다가 이제 그 에러나는 서로 바깥치기 하는 번호 꼽았다 뺀다든지 각각의 요소에서 그러한 작업이 일어났다든지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려서 똑같은 우리 과자가 롯데 모제가에서 나가는데 똑같이 예를 들어 흰색 사탕들이 다 들어있는데 갑자기 빨간색이 2개 나온다는 건 공장에서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빨간색 염료를 전혀 쓴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안을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모 제과업체에서는 이 정확하게 보니까 빨간색 사탕이 5개씩 들어있는 게 발견이 막 되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봉지를 떠서서 넣었다든지 왜냐하면 그 공장 자체에서는 염료를
주입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요. 아니면 아주 의도적으로 그 공장에서 그 어떤 조작자가 내부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작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보완을 시켜. 그래서 전산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일부 오류가 난다는 거는 전산 전체적인 보안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한 가능성은 모든 제어용 PC에도 있을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어 PC를 설치했다는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 엄청난 그 문제라는 거.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그 보안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게끔 만든다는 거. 이건 하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자, 이제 뭐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컴퓨터에 의한 선거 조작 논란 의혹은 87년 대선 때부터 제기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선관위가 개표 문제, 보안 문제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좀 마무리하는 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1987년에 우리나라 대선이 있었고 제가 아마 저도 대학생 시절인데 학생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같은데 그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8비트 PC라고 XT인가요? 저도 XT 아마 AT일 건데 저도 과거 컴퓨터 학원을 잠깐 경영해서 아는데 그 당시에도 그러한 게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조금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김대중 후보죠. 그 당시 지금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서 선거 전 의혹을 조금 얘기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브루스 커밍스 교수라고 제가 존경하는 그 아주 한반도 관련 유명한 석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을 2004년도에 낸 걸 제가 다른 국제관계하다 보다 보니까 잠깐 읽어드리면 67페이지에 다음 내용이 있었어요. 그 한국의 과거사를 얘기하면서 많은 한국의 선거 전문가들은 지난 1987년 노태우가 집권을 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미국 공화당 팀이 투표 개표 컴퓨터를 조작했다는 확신을 계속하고 있다. 예, 이런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 특히 놀라운 거는 이제 Jiggled the vote counting computer. 이게 vote counting 컴퓨터를 Jiggled 조작이라는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아주 조작을 했다. 이런 놀라운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2004년도에 발간하신 책인데 그래서 제가 그 브루스 커밍스 교수하고 통화하고 이메일을 직접 교환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브루스 커밍스 교수도 자기도 이제 그 자기 밑에서 공부를 하는 저 후배겠죠. 한국계 우리들한테 이러한 정보를 들었다. 또 중요한 발언을 하나 했어요. 이거 조금 방송을 때 조금 말씀드리면 그 후에도 이거 관련 가지고 한국에 있는 인텔리전스를 했어요. 이건 나가도 되니까 정보고 쪽 관계자죠. 왜냐하면 브루스 커밍스 교수도 굉장히 한국에 인맥이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30년 이상 한국에 대한 연구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웃더랍니다. 웃고 굉장히 퍼니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브루스 커밍스 교수 결론은 자기도 이게 대한 어떠한 정확한 어떤 증거가 있다는 이건 모르지만 들은 얘기지만 이런 게 있었고 또 그래서 제가 그럼 공화당 팀이라는 건 뭐냐? 소위 말해서 이제 리퍼블릭 팀이 선거 조작 팀들이 가거든요. 과거에 식민지나 그렇죠. 제3세계 나라에 가는데 근데 정확한 브루스 커밍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보는 없지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공화당 팀들이 과거 여러 나라에서 가이드 그렇게 그러한 일을 가이드했다. 그런데 그런 건 있었는데 요 문구에 대해서는 그때 증거는 없다는 거죠. 87년에 이제 그래 했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중 후보 측에서 전산 조작 의혹도 제기했지만 그 당시 선거는 김영삼 후보, 김대중 후보가 아마 표가 나뉘면서 노태우 후보가 36.6%인가요? 얻었고 23, 24 이래가지고 표가 나뉘면서 그냥 무너진 걸로 이렇게만 알았는데 그 위에 이게 다 유야무야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한번 다시 돌이켜 봐야 되는 어쨌든 놀랍게도 우리가 1987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컴퓨터가 도입되면서부터 이러한 전산 조작 의혹이 있었다는 거. 이거를 말씀드린 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선관위 측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선관위가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일부 진보 정당 쪽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일부는 또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기분 문제를 떠나서 자기들 명예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의 선관위인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신뢰 문제예요. 상호간의 신뢰 문제, 어떤 국민들이 선관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신뢰 문제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게 보안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자기네들이 어떤 자기들 주장만 강하니까 계속 선거를 지는 쪽이라는 이런 입장에서는 의혹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선관위 네. 입장은.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주권 방송을 통해서 공식 문제 제기를 하냐면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한 이 전산망 보안 이것도 다 들어다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한 번도 발표 안 하고 우리는 어떤 보안 시스템 쓰고 지금 어떤 회사가 관리하고 있고 매주 관리는 어떻고 이런 걸 해가지고 전부 공개를 해가지고 신뢰를 있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투표 분류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안자문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뭐 각 당에서 추천하고 시민단체 추천하고 8명인가 됩니다. 해서 그냥 가서 쭉 둘러보고 사인하고 이게 끝인 것 같아요. 모양새 갖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정보자료 청구도 하고 있고 고소 고발도 하고 있고 대법원에 아마 그 여러 가지 것도 법원에 신청도 하고 있는 걸 아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거 이 지금 전산망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화를 하고 공개를 하고 이렇게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정권이 바뀌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또 다음 대선도 해야 되고 국회의원 선거 계속 선관위가 이제 곤욕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거 제가 2년 동안 2, 3년 지켜보니까 선관위가 보안 인식이 없다. 인식이 없다는 것은 너무 보안을 무시하고 있고 보안에 대해 자만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이 엄청난 그 인식을 첫째 바꿔야 된다는 걸 충고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전산만 여러 가지 선거 조작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끔 형식적이고 서류적이고 어떤 뭐 아까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했지만 어떤 뭐 보안 카드를 둘이 뭐 한다는 이런 국민 안심용 발언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가 뭐가 있고 우리가 전산이 해킹 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서로가 인정을 하고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제도를 완화시키는 걸 전반적으로 만들어가는 상호 신뢰를 낳아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고 제가 강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공식 질의 드리는 거고 이거는 계속 제가 끝까지 추적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관위가 그 국민적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편파적이고 또 선거법 자체를 해석하는 데서 여당 야당을 정치적으로 편향적으로 지금 대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고 그 크게는 뭐 대선 그 지금 가깝게는 이번 지방선거까지 각종 의혹들을 양산하는 단계로 지경으로 선관위가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해킹이 불가능하다, 또 조작이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의혹과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국민의 선관위로 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 선거제도를 발전시키는 것도 데서도 필요하고 또 선관위가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도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기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8회 선관위 전산망 보안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방송은 아마 한 주 쉬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겠죠? 네네. 예, 그래서 선생님 이제 그 한국으로 잠깐 일시 귀국하시기 때문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저희가 또 방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